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1960선도 넘나들었다가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대외 악재 속에 다시 1950선 아래로 내려왔었죠. 일단 2월의 첫 번째 주인 이번 주에는 뚜렷한 호재도 또 악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그나마 4일에 예정된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지연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진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적 발표 주목하셔야겠는데요. CJ 오쇼핑,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금융주의 실적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0.1% 정도 하락 중이죠. 일중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장초반 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인해 1950선까지 장초반에는 반등했다가 기관 개인의 매물이 이어지면서 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요. 현재 수급은 어떨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흘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나 싶었지만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12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오전장 잠깐 매수하던 기관도 매도로 돌아서서 물량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6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서 결국 오늘도 구도는 개인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현재 5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하락 전환한 상황이죠. 0.4% 올라서 58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강보합권에 출발했던 코스닥도 이내 하락 전환해서 590선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이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숨고르기 이어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물량이 660억 원 정도로 거래소 쪽보다 더 많이 코스닥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160억 원 정도 매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45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거래소 쪽에서 유가의 반등에 정유화학, 조선주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 한국거래소 지분가치 부각이 오늘도 들썩이고 있다는 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은 조금 1950선 아래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8%대로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정유나 화학, 조선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2월에 그대로 가준다면, 그러니까 유가의 반등 그리고 소외됐던 업종들의 반등이 함께 나와준다면 말씀하셨던 1980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무난하다라고 그러세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시장 자체가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기타 글로벌 증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차별화된 움직임들, 우리 CPR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유럽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유럽 증시와 다우지수. 사실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에 대한 영향이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다른 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우리 증시는 사실 크게 상승한 측면들이 없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전 세계 꼴찌에서 네 번째로 주가 상승률을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다우나 어떤 유럽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1980선에 대한 상방 포지션을 정해놓고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선방적인 측면들은 크게 어떤 그런 서프라이즈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증권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에 대한 어떤 상승 여부를 예측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1월 초부터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 있던 그런 부분들,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던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국제유가이기 때문에 그 21선이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국제유가의 급등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0불까지 반등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WTI라든지 브렌드유 같은 그런 국제유가의 8%의 급등,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정유,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 급등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사실 이제 1월 29일에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국제유가가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때, 그때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조선 정유 화학 섹터들이 조정세가 장중에 한 2%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CPR에서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눌림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국제유가 60불까지 정도의 반등세를 지켜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결국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S-오일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수 대비 이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지수 1980선까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어떤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변곡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이슈거리가 없는 가운데서 유럽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결정적인 부분들 이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과 같은 이치로 큰 호재 이후에 재료가 공백적인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다우와 유럽의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악재거리만 나와줘도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증시, 기타 글로벌 증시와는 주가 상승적인 측면들이 적었기 때문에 하락률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그만큼 저항이 가벼워진 그런 상황에서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금요일 1964포인트를 고가 경신한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고 이제는 갑론을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 중심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오늘 새벽에 발표될 제조업 지수라든지 무역 수지 지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장에는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경기 지표의 촉각을 좀 세워야 할 그런 시기이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제유가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이제 국제유가가 바닥에서 방향성을 지금 완전히 틀어버리고 21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60불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국제유가의 상승, 글쎄요, 예전에는 국제유가의 적정 수준이 8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 적정 수준의 조정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자, 일단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까지 결국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이런 삼박자가 이번 연도 초에는 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큰 틀에서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방향성을 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나 국제유가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CPR에서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섹터, 정유, 화학, 조선 섹터들, 국제유가의 상승의 재료적인 측면들이 서프라이즈한 측면들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예측이 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유, 화학, 조선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닥으로 잡았던 1880포인트에 매수했던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는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하락하고 있는 업종, 역시나 항공주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되겠죠. 국제유가 하락과 대한항공 이미지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오늘 해서 대한항공, 그리고 오늘 한진이라든지 일부 이제 운수창고 관련주들, 일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항공주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이 장기적인 걸림돌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제유가의 어떤 그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항공주들이 되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의 상승이 단기적인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중기적인 측면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의 하락, 오를 만큼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물려서는 안 될 구간이다. 결국 이제 2월에 있는 어떤 그런 황금연휴도 그렇고 이번 연도의 여름까지 실적 개선적인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재 구간 큰 폭의 급등을 보고 매수하는 것은 어떤 도마 위에 놓일 수 있는 닭 같은 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때 항공주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정유, 조선, 화학 섹터들 결국 이제 트레이딩이었죠. 바닥에서 잡고 머리에서 나오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이 세 가지 섹터들 이외에 어떤 섹터들로 코스피 자금줄들이 이동되는지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인 만큼 현재 구간 경고 구간입니다. 경고 구간에서는 큰 배팅보다는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이 중요한 만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리하지 말자 말씀드리면서 벌써 2월 달입니다. 가격 제한 폭의 변경 30%의 변경까지 이제 2달 남았는데 특히 코스닥 들고 계시는 분들 포트 점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내 종목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CPR 심폐소생 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시작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살펴주시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이득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은 무엇보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둘기파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단 이러한 주장이 뒷받침되는 경제 지표가 나와주느냐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 지표 어떻게 전망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우려감도 커질 수 있어서 시장의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주는 매월 첫째 줄에서 주요 월간 1월 지표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의 주요 지표에서는 주 후반에 나오는 1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23만 명 내외로 전월에 25만 2천 명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되지만 12개월 연속 20만 명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일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4분기 GDP에 대한 성장률이 발표되어지는데 4분기 성장률 자체는 이미 크게 침체되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1분기 마찬가지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사실 확인이 되어지는 관점에서 봐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그 유럽 경제 전망 보고서가 5일날 발표가 됩니다. 지난 11월에 보고서에 비해서 전망치가 이번에 하향 가능성이 우세한데요. 좀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유로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에 이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경제주나 그다음에 물가주나 이런 부분에서 유로존 디플레 우려가 발생해 주기 있어서 이번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경제 전망치 하향 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2월의 출발인데요. 2월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전반적으로는 3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월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에 대한 대형주 순환매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수 밴드로는 1,900에서 2,000 정도로 월간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기금이 매수가 예상과 달리 상당히 강했었고요. 또 시장을 안정화시켰었습니다. 그동안은 유가 하락으로 해서 디플레 우려가 심해졌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셰일 오일 업체들의 가동 시공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기술적 반등을 했고 그래서 글로벌 디플레 우려도 좀 심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플레 불확실성이 높을 때 주목받는 중소형주는 단기 슬림화 전략을 권하고요. 그리고 6월 17일 날 한국은행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종목 장세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3월 22일 유동성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중국은행 증권주 그리고 미국의 소비, 유가 부분뿐 아니라 달러의 강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미국 소비 측면에서 IT주의 매력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1월달에 원화의 독보적인 강세 현상이 좀 더 완화될 여지가 있어서 원화와 관련 수출주도 좀 더 주목되는 월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할지 모두 뚜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오늘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받아야겠죠. 코메론 있었고요. SFC 있었는데요. 코메론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SFC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코메론 세계적인 줄자 업체로서 미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 시장 지금 주택 경기가 호황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날 좀 눌림을 좀 기다려 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도 아니고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빠져주면 내일 한 번 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한 6,700원이나 요 정도 600원에서 700원 사이 여기 오면 한번 담아볼 만하고요. 만약 매수에 성공하신다면 한 7,500원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SFC입니다. SFC는 크게 지금 변함은 없고요. 일단 이 종목도 어떤 중국 시장의 태양광 쪽에 그런 시장에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거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 상태고 동종도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동종목도 한번 지금 뭐 이 종목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면 손절가는 예,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250원, 목표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900원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메론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이를 것 같다 말씀해주시면서 6,600원에선 6,7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적당하다고 보시고요. 매수하셨다면 목표 가격은 7,500원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SFC는 지금도 매수하시기 좋은 가격대인데요. 손절가를 언급해주셨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2,250원 말씀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9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있었고요.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도 한 1% 이상 오르던데요. 프로텍도 가장 많이 올라 한 3.5%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약간 모멘텀적으로 좀 가는 그런 네.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그날도 좀 너무 급등을 해서 그냥 좀 1,500원대 초중반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잠깐 오는 듯 싶더니 또 이렇게 또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가 관리를 하는 주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이런 종목은 좀 예, 지금 뭐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좀 힘든 네. 예, 자리이기 때문에 1,500원 뭐 중반 오면 하고 아니면 뭐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네. 여기서 뭐 헤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괜히 뭐 굳이 이걸 살려고. 여기 목물 예. 필요는 없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이렇게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보이다가 이 종목이 보시면 1월 13일 날 거래가 한번 좀 터져주고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좀 약간 눌림 같은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종목 자체가 워낙 그 실적이 좋고 탄탄한 그리고 아직 그 주가 재평가를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종목 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그런 기본적인 업체들 PR만 딱 적용을 해봐도 대략적으로 이 종목은 한 14,000원 이상 좀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 만원 밑에서 이렇게 네. 좀 헤매고 있는데 그럴 종목은 아니라는 게 뭐 변함은 없는 거고요. 지금 흐름 좋습니다. 오히려 뭐 이럴 때 전일 뭐 매수 가담하신 분은 조금 더 물량 추가하셔도 되고 신규로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진짜 뭐 한 14,000원, 15,000원 충분히 가능한 기본적인 뭐 가치만 놓고 봐도 그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상승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데 한 1,500원 정도대로 내려온다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프로텍은 지난 시간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10,000원 이하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 말씀해 주셨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뭐 첫 번째 종목 JW 홀딩스라고 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원 밑에서 한번 좀 꾸준하게 물량을 늘려가 보자. 네. 오랫동안 지금 좀 눌려 있다가 이 종목 금요일 날 거래가 좀 터지기 드디어 기다리던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JW 중해제약, 중해신약을 보유한 지주사고요. 작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그리고 또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뭐 최근 대표나 그런 관계자들도 바닥권에서 매수에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중해신약이 뭐 상한가 이후에 또 오늘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동종목도 슬슬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장기적인 뭐 바닥권에서 네. 이제 좀 거래가 좀 실려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매수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동종목도 뭐 했었던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이라고 중소형 LCD 모듈 업체고요.
특히 뭐 중저가 라인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가격 경쟁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중저가 라인 최근에 뭐 강화를 많이 발표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분기에 매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뭐 1분기도 실적 이 기세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통폭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 그런 구형 모델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휴대폰이 또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2014년 기준 PR로 대비해서도 7배에서 8배 정도고 2015년으로 올해 예상을 하면 5배, 6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1월 6일날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를 그때 한 5,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1차 목표는 거의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6,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2차를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눌림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5,450원에 굉장히 뭐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 철도용 부품하고 이제 전선 뭐 관련 부품 납품업체고요. 일단 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이 뭐 주요 납품처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뭐 매출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간 뭐 5에서 10% 정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종목 뭐 근데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요 정도 실적에 비해서 한 5,000원 정도가 좀 적정한 가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슬슬 좀 나오고 있고요. 5,000원 밑에서라면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고 이 종목도 일단은 좀 그 테마적인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손절가 4,400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5,000원 밑에서 가담을 하신다고 하면 6,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좀 서서히 바닥 찍고 반등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코리아 FT라고 합니다. 코리아 FT. 자동차 연료 계통의 부품 업체고, 그리고 현재 뭐 현대차 그룹 내 뭐 비중은 77%로 현대차가 굉장히 좀, 그 매출에, 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그렇죠. 동사도 뭐, 마찬가지. 다만, 이 회사는 뭐 GM하고, 그리고 르노 쪽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 업체로 좀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현대차 비중이 현대차 매출 자체가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매출차가 다변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작년 뭐 실적 매출 및 수익성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뭐 현대차 빠지면서 뭐 코리아 FT도 뭐 7,000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4,8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서서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금요일 날 뭐 거래가 좀 실려주면서 서서히 뭐 반등한 좋은 흐름이 좀 나와졌고요. 이 종목도 뭐 지금도 그렇게 뭐 가격대가 5,500원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매수에 1차 가담하신 다음에 눌려줄 때 서서히 뭐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목표 주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뭐 전저점 4,800원대를 뭐 이타는 4,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꽉 차게 4종목 모두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 중국 증시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조업 경기 둔화 소식이 또다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낙폭이 장중에는 2% 가깝다가 현재는 1% 넘게 계속 하락 중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업종들의 움직임, 종목들의 움직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우선은 제조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쪽에 대한 중국의 향후의 스탠스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하향 안정화가 목적이고요. 근데 그 상해에 있는 내수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런 것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GDP 성장률이라든지 수출 쪽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7%도 상당히 7% 이상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중국 정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국가 소유의 재정을 민간에게 계속적으로 넘겨주고요. 민간 내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중국 시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서 정부가 어떻게 부양책을 쓰는지, 이것이 바로 증시에서 급등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상해 시장이 7년 동안에 횡보를 했었죠. 이때 과연 그 GDP 성장률이 낮았었나? 지금보다 훨씬 높았었습니다. 거의 10%대에서 9%, 8%대까지 높았었지만 그때는 주가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금리를 내리면서 돈의 흐름이 증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이렇게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밀릴 수 있겠지만 이때가 곧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안 좋은 경제 지표에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후광퉁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우선 제약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노인의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갔었을 때는 1억 명씩 지금 노인의 증가수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주는 상당히 장기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제약주나 의료 서비스 쪽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은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대표적인 항서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276이고요. 중국 내 최대의 그 항암제 생산 업체로서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한미약품 같은 장기 성장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도 계속적으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해서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늘면서 캐파가 커졌었죠. 그러면서 장기 랠리를 펼쳤었는데 항선제약도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취제, 조영제 등 여러 가지 그 제약제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단위가 꾸준하게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제네릭 제품 위주에서 해외 수출 또 계량신약 쪽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임상실험이 거의 70건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서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탑픽 제약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트 안에 제약주가 없다면 항서제약 담으시는 거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죠. 지금까지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선윤 멘토와 함께하는 수익의 재구성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선전은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가 한 1950점 안 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590포인트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빨간불로 코스피가 방금은 좀 바뀌는 모습이네요.
자, 시장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혼조세인가? 금요일날 증시나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일단 유가 급락 부분이 포인트로 작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스 쉽사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어떻게? 한 발짝 뒤로 시리자장이 물러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호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특히 유럽 증시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내일 시장 좀 밝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새벽에 나올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봐야겠죠. 그 포인트 좀 일단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코스닥의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코스피보다 2천억 이상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서히 막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겠죠. 근데 딱 지금 시점이 코스닥의 실적 발표 시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영향을 받는데 이미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이요, 쇼크인 기업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코스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나 관련주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조금은 조심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쇼킹한 행동을 할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종목을 제가 얼마나 정리하는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종목 상담도 해드립니다. 번호 안내 좀 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이노베이션부터 해서요, 삼성증권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정화조가 잘 간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정화조 계속 잘 간다 그랬어요. 정유조 계속 잘 간다 그랬습니다. 조선주도 뭐요? 1월 거의 말쯤부터 해서 반등을 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몇 개월 전부터 조선주 말씀드렸고, 정유주들도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가죠? 잘 갑니다. 네. SK이노베이션 흐름 어떻습니까? 정말 잘 갑니다. SOE는 말도 못하죠. 자,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죠. 자,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보자면 이렇게 많이 내려온 차트가 없어요. 뭐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유가가 WTI 같은 경우 8% 급등했어요. 네. 기름값이 또 오를까요? 오늘 기름을 넣어봐야겠네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급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전까지 기관들이 이틀 딱 매도였는데 오늘장 수급을 열어보니까 기관이 85,000주 매수고요. 외인이 97,000주 매수해줍니다. 양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죠. 다른 정유주 마찬가지입니다.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자,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뭐냐면 유가는 40달러 중반 정도가 거의 바닥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죠. 왜요? 쉐일류의 마지노선 때문에. 자, 그러면 연말까지 유가가 이제 천천히 조정을 거친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상승을 갈 건데 올라봤자 60달러 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향후 1, 2년 정도는 계속 유가의 흐름이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여러 종목들의 문제가 많지만 어찌됐든 정화조 종목들, 정유화학 조선주들은요 상승을 줄 수밖에 없다. 유럽의 뭐죠? 채권 매입 부분 650억 정도 되나요? 유로 정도? 600억 주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마 계속적인 상승을 줄 것이다. 정화조 종목 민감주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주고 있다. 조선주나 뭐 정유주나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제철 보죠. 자, 현대제철 2% 올라갑니다. 바닥을 확인한 건가? 포스코는 엄청나게 밀렸는데 현대제철은 그래도 밀릴 데가 없나 봅니다. 좀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현대제철 주가가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좀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구간대에서. 자, 오늘장 수급 보니까 외인이 5만 주, 기간 2만 3천 주 매수해줍니다. 최근 수급에서는 이거 좀 엇갈린 수급이었죠.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매수로 바뀌었고 외인이 그래도 조금씩 매수. 근데 아직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사줍니다.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이거를 지금 근데 당장에 팔기도 애매해요. 누군가 사고 누군가 들어오는 게 외인들과 기관들의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한동안 어떻게 횡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힘을 준다면 올라가겠는데 그게 오늘의 시작일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은 거의 확인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쉽사리 뭐 62,000원대 구간을 깨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비실비실 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차트를 보자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슈 덩어리 종목이죠. 자, 그런데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2013년도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반등 갑니다. 반등 가요. 이거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 구간은 아니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보유했어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볼게요. 더 당겨볼게요. 더 당기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언제 2010년도 바닥까지 내려왔었죠. 쉽사리 깰 구간이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요. 다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못 먹어도 얼마? 65,000원, 7만원 정도까지는 재반등 나옵니다. 이거. 자, 그룹 관련 재편 수혜주로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조정이 나와도 올라갈 거고 조정이 나와도 또 올라갑니다. 얼마까지요? 65,000원까지 갈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7만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 많이들 물려 계시죠? 저도 추천했다고 손절 쳤는데 다시 갑니다. 힘내시고 건설주 잘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계속 올라가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증권주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막 떼놓고 그룹 막 지점 통폐합을 막 했어요. 대형 증권사들은 채권도 많죠. 채권에 따른 수익률이 팍팍팍 올라가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을 마친 이후부터 해서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정상 궤도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좀 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만 좀 눌려야 돼요. 갈 때 됐어요. 이제 올라갈 때 됐어요. 그러니까 증권주들 어떻게? 제가 볼 땐 잘 봐야 됩니다. 잘 지켜보셔야 돼요. 상승을 줄 것이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하시되 몇 년 가져갈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재미 좀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라는 것은 2배 이상의 재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대형 증권주들 잘 보유하시기를. 또 거래소 이슈까지 있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많이 못해요. 오늘 제가 아주 놀랄 일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서 2개만 할게요. 자, 0836님 TPC 3D 프린터 1,700원에 보겠습니다. 자, 1,700원인데 언제 사셨는지 보니까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여기 사셨어요. 네. TPC 잘 알죠? 네.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 분도 잘 알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이슈로 올라갈 겁니다. 다시 10,000원 뚫고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매수가에 파셔야죠. 수익 볼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이슈는 됩니다. 또다시 이슈는 되고 실적은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건 확실하니까 버텨보자고요. 당장에 이제 뭐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간다거나 그런 포인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이슈나 또 한번 강한 이슈 모멘텀이 생긴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날처럼 이날 올라갔다 말았네. 이거 아깝네 생각하셨죠? 또 그런 날이 또 올 겁니다. 10,000원 위에 가시면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팔고 나오실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엄청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매도 처리합니다. 포트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죠? 자, 셀트리온 7% 수익 실현합니다. 한국콜마 21% 수익 실현하고요. 광동지약 2.4% 수익 실현합니다. 파라다이스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이라이콤 지금 잘 가는데 팝니다. 수익 실현하고요. NH엔터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거의 뭐 수수료 떼기 했네요. 네,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전략 매도합니다. 왜 전략 매도? 총 수익률이 26% 올라가는데요. 이제 누적에 더해질 거예요. 내일 더해질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달 동안 약 3% 좀 안 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깔끔하게 1월 한 달 동안 툭 치고 다시 오늘부터 한 종목 다시 들어갑니다. 네, 2월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0%씩만 매수하셔야 됩니다. 10%씩. 왜냐? 10종목 이상 제가 안 넘기고 펀드식으로 뭐 마이너스 뭐 5% 난 거 플러스 10% 난 거 이렇게 합쳐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3월 1일은 쉬는 날이죠. 어쨌든 3월이 돼서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한 달 운영을 해볼까 아니면은 꾸준하게 할까. 일단 본격적으로 따라오시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저번에 잠깐 먹었던 종목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KCC입니다. 자, KCC를 준비했습니다. 왜 KCC를 또 가지고 나왔을까? 이거 팔았을 때 좀 안타까우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완전 주가가 올라가. 이거 제가 나쁜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니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종목 같이 팔아서 그런 건데 자,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자, KCC는 뭐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냐? 먼저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연한 축소가 됐고 또 하나 최근에 불 많이 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KCC 제품을 많이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제일모직 이슈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수익을 이거를 한 2% 좀 안 되게 수익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손해 안 보고 팔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했었죠. 다시 들어가요. 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이거 안 밀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분명히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이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밀어주고 있죠. 건설주들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있다고요. 최근에 건설주들 어떻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오늘 어떤 종목 올라갑니까? 일단 대형부터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 GS건설 볼까요? 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갑니다. 현대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지금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바꿨어요. 그런데 KCC 얘가 안 가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튀어 올라가겠죠. 자, 아까 이제 수급 말씀드렸는데요. 자, 기관들이 다시 매수해주고 있다. 만주 이상씩 벌써 3일째. 오늘은 좀 잡히나 보면 되겠네요. 오늘 뭐 기간 1000주 매도? 이거는 넘어갑시다.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적 올해 개선사항 좋다는 거죠. 놀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종가로 가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만 팝니다. 제가 정말로 방송에서만 팔고 있어요. 그렇죠? 52만원 손절가 잡아 드릴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월입니다. KCC 첫 종목으로 다시 가고요. 내일도 갈지 모르겠으나 10개까지 꽉 채우거나 하거나 어쨌든 10%씩 매수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계좌는 아주 천천히 수익이 날 겁니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고 꼭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화끈한 한번 행동했네요. KCC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내일도 상황 보고 또 종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50선에서 불안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880억 원 정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투신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관 쪽에서는 매도 410억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90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스피 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월 한 달간은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실적에 대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2,000선대로 말하고 있고요. 가장 낮게 잡은 곳도 1,970선 정도였습니다. 밴드 하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1,900선 정도로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낮게 잡은 증권사가 1,880 정도입니다. 2월 한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